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야 정책을 부탁해 민주정부의 진행을 맡은 이용민입니다. 그동안 민주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했던 국정과제 심화연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지난 9회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핵심 정책, 또한 시급한 현안 등 중요한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수시로 방송으로 정책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10회차 방송으로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민주연구원의 박혁 연구위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뜨거운 화두죠. 개헌 문제인데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3월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개헌안 공개 내용을 쭉 한번 봐보면 3월 20일에는 헌법 전문가 기본권 그리고 국민주권 강화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둘째 날인 3월 21일에는 토지 공개념, 수도조항 신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겠다, 지방분권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이죠. 3월 22일에는 정부 형태, 헌법기관 권한 등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헌법 개헌, 이 개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도 찬성하고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이 개헌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꼭 필요한 걸까요? 개헌이 필요하냐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면 먼저 헌법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냐를 밝히고 그런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밝혀놓은 뭐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헌법이 그렇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잘 보장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지금 개헌에 공감하고 있는 걸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거의 한 80%가 예를 들면 경향신문 2017년 1월자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78%가 개헌이 꼭 필요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그런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헌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87년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군부 독재 청산이라든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게 중점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삶의 질이라든가 다양한 요구들을 다 담을 수 없었던 한계가 있고 이제 변화된 시대인 만큼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헌법이 필요하다. 국민들도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개헌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용적인 부분하고 시기적인 부분. 그래서 우선 개헌의 내용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좀 짚어주시죠.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안으로 3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한 크게 보면 한 7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헌법 전문 개정, 그다음에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부분, 그다음에 직접민주주의 강화, 그다음에 지방분권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 그다음에 권력구조 개혁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기니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전문을 개정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4.19나 부마 지금 뭐 4.19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현행헌법에 들어가 있죠. 부마 항쟁이나 5.18, 60 등을 넣자. 이제 이것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가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 동안에 다양한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리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에 담아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념을 분명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강화는 뭐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 원하고 있는 거고 뭐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죠. 이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토지 공개념을 넣는다든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춘다던가 비례성의 원칙을 넣는다던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권력 구조 개편이 되겠죠.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이원 집정부제로 할 것이냐 네. 뭐 이건데 대통령 안에서는 4년 중임제로 중임제로. 가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해서 견제와 감시를 강화시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쟁점, 개헌의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은 일괄적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꼭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반드시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시해야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약속이었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 특히 19대 대선에서 모든 네. 후보들이 약속했던 것이고 여야 상관없이 여야 상관없이 예. 국회의장까지도. 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한 것이 안 지켜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겠습니까? 무신분립이라는 말도 있듯이 신뢰는 사회적 자본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정치권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로는 지금이 이제 개헌의 골든 타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도 초반이고 또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 여야가 합의가 되어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채도 공약수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가능한 아주 네. 좋은 기회다.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동시 개헌을 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지루한 개헌 논쟁 속에서 전국이 정쟁으로 빠지는 이런 상황이 안 그렇죠. 되고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또 바람이기도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나만 짚고 가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정치의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동시 실시를 국민들께 약속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들을 그동안 해왔죠? 문재인 대통령께서야 후보 때도 그렇고 대통령 당선돼서도 줄곧 동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중요한 것은 19대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동시 실시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 1년 내에 국가 대개혁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우선 개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로 네네. 동시 실시 그 자체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만큼 국민들의 바람이었다는 걸 후보자들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현재 각 당의 입장은 좀 어떤지. 자유한국당을 반대하고 있죠. 빼고는 예, 기본적으로는 예. 동시 실시에 모두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태고. 이제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말이 오락가락 그렇죠.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6월에 실시하자 뭐 이런 네. 입장을 최근에 6월에 개헌안 마련해서 9월에 국민투표하자 뭐 이렇게 네네, 그렇죠. 제시한 것 같던데요. 네네네. 그런 입장이고 한마디로 지금 자한당만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자한당은 개헌 협상에는 계속 안 나오면서 대통령께서 3월 26일에 발의하겠다는 그 개헌안에는 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입장은 또 계속 바뀌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한국당의 입장이나 뭐 어떤 제안이 있다면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여야는 뭐 함께 전국을 풀어가는 거고 그렇죠. 사실 여야가 네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다는 것. 뭐 양치기 소년처럼 뭐 어떤 사람들은 딱 약속하고 좀 미루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양치기 소년의 말을 못 믿듯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한 공당의 태도를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걸 믿고 아 언제 하자고 하면 나 그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보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월에 발의를 해서
9월에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투표를 하자고 그러는데 사실 6월달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를 하더라도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5월까지만 합의안이 마련되고 국회 의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하나, 5월에 하나 한 달 차이. 한 달 차인데 네, 그렇죠, 그 그렇죠. 진지하게만 하면 네. 물리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뭐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속내가 보입니다. 네네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한당의 속내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정말로 자한당이 이 개헌 투표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는 있죠. 예, 일단 예. 촉박한 기간인데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태도가 개헌을 무슨 패키지 내지는 곁다리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좀 진지하게 여유를 갖고 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속내는 어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이제 예를 들면 투표율이죠. 그러니까 함께 실시하면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30년 만에 있는 개헌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관심도 대단히 많고 그래서 그 동시에 실시됐을 때는 투표율이 당연히 올라가고 홍준표 대표가 한 말이 있죠. 여기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방선거와 곁다리로 개헌을 하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전부 개헌 이슈로 희석되고 정권 심판론 이슈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투표에서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70% 정도가 이제 예상되는데 개헌과 같이 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개헌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이런 개헌을 선거나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정략적인 태도로 네네. 하는 것이 개헌을 곁다리로 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네네. 자한당 전체 뭐 국회의원들의 뭐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네.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네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동시 실시를 꼭 해야 되냐 그 명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 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 어떤 대한민국 혁신의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 그럴까요? 골든 타임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30년 동안 개헌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의 의지도 있어야 하고 정치권의 기본적인 합의도 있어야 되고 네. 국민들의 공감도 있어야 하고 이런데 사실 지금 현재는 그런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도 강력하게 개헌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야도 얘기했듯이 지방 분권이라든가 기본권 강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뭐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좀 하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들이 시대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확장되고 더 잘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측면이 있고 지방 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지역 소멸론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역이 너무 왜소화되어 가고 있고 몰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자치권이라든가 지방 재정을 독립한다든가 분권을 강화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서 지역 경쟁력이 사실은 요즘에는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국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국가 혁신에 있어서도 골든타임이다. 이번을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후반기로 가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가까워오고 이러면 사실은 개헌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네. 어렵지 않을까 네, 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지 않을까. 골든타임이다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박사님. 예, 예. 질문이 많았는데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 개헌 동시 투표,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이 동시 실시가 가지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밖에 이 가치와 의미, 의의 등을 뭐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개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국민 중심 개헌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개헌 네네. 내지는 민심을 받들어 사는 개헌 그리고 실제로 개헌의 내용도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라든가 국민 주권의 강화라든가 그렇죠. 지방 분권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둔 개헌이기 때문에 문재인 개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개헌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명분으로 개헌을 발목 잡기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다. 네, 말도 안 되는 라든가 건데요. 이런 얘기들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현행의 대통령은 지금 개정된 적용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뭔가 워딩을 해서 네, 뭐 퍼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네. 네, 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꼭 이렇게 효율성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부가적으로. 네. 이왕이면 당홍치마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혈세를 아낀다는 그렇죠. 것도 네. 국민을 중심에 둔 개헌으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 실시를 했을 때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의하면은 1,227억이 절감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가능하다면 여야가 노력해서 선거 일정을 맞출 수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네.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가 원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또 부가적으로는 비용이나 행정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3일에 걸쳐서 개헌안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진정성이 묻어나는 개헌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 또한 이러한 대통령의 개헌안에 큰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자한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묻지마 반대라고 할 수도 묻지마 반대. 그리고 이 개헌을 정쟁의 수단으로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 네. 정략적으로 자꾸 계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렇죠. 국회 개헌안 마련에 정말 힘써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의 중요성, 이 필요성에 대해서 박혁 박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박사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정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책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